네, 유니티의 내비게이션 메쉬에 설명하는 영상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콘솔에서 A-스타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A-스타 알고리즘을 확장을 해서 내비게이션 메쉬라는 것으로 이렇게 넓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살펴봤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부 메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개념이 잡혔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내부 메쉬의 세부적인 구현은 뭐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상의 범위를 넘어간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유니티 내부 메시에서 이미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원리만 파악을 하고 그 영상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 영상 시리즈 만드는데 제가 참조한 자료를 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A스타 알고리즘의 슈도 코드는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도 GitHub에서 다운받으면 지오추가 쓴 파일을 받아서요. 슈도 알고리즘을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전체로 보면 그 A 스타 말고 A 스타를 확장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월드가 이렇게 주어지면 그 정방향으로 A 스타 적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방향의 셀들로 가상의 셀들로 나눈 다음에 오브젝트가 차지하는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서 이 셀들 사이에 뭔가 캐릭터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뭐 쿼터뷰 게임에서 보통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메시를 매번 생성하거나 하는 그 번거로움이 적기 때문에요. 직접 A스타를 구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지금 그 셀 기반의 게임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합니다. 입력으로 그냥 게임 월드가 주어지면 그 약간의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있긴 한데요. 이렇게 자동으로 셀들을 생성을 해서 터치만으로 캐릭터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이제 구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부 메시를 생성을 합니다. 이 보면 그 컨벡스 폴리곤으로 이루어진 그 이웃하는 폴리곤들의 정보를 쭉 구축을 해서요. A스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A스타를 구현하는 데는 게임 프로그래밍 잼즈라는 책에 있는 스티브 레빈이 쓴 A스타 스피드 옵티마이제이션 요 글을 참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전반적인 A스타 설명이 있고요. 되게 비슷하게 나와 있죠. 제가 설명한 거랑. 그리고 슈도 코드를 참조를 했습니다. 소스가 옛날 거라서 최신 C++ 라이브러리는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존 걸 그대로 쓰지 않고요. 그 프라이오리티 큐라 언어도드 셋을 써서 하도록 구현했지만 기본적인 소스 코드는 여기 슈도 코드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다음 글에 보면 그 그렉 스누그가 쓴 스눅이라는 분이 쓴 그 내비게이션 메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로 돼 있지만 뭐 다른 자료를 찾아보시든지요. 영어가 이제 괜찮은 분들은 요 자료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그 컨벡스 폴리곤으로 패스를 생성하고 나서 뭐 길들을 어떻게 최적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그냥 간단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구해지지만 이렇게 최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그 슈도 코드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구현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이 정도 일른선에서 맞췄으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실제로 유니티에서 내부 메쉬를 생성해서요 에이전트를 움직이는 것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2017을 실행을 했고 빈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D 오브젝트에서 어, 평면을 하나 만듭니다. 000으로 초기화시키고요. 카메라를 옆으로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F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하나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큐브를 하나 만들고요. G 값을 적당하게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어, 캡슐로 그 캐릭터를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캐릭터를 추가 안 하고요. 그냥 캡슐이 움직입니다. 캡슐이 움직여서 이렇게 목적지가 따라갈 거고요. 그래서 캡슐을 하나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캡슐이 찾아가야 될 목적지를 스피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피어를 만들어서 네, 캡슐이 요렇게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에서 내비게이션 선택을 해보면 내비게이션 메시를 활성화 시켜 주실 거예요. 베이크 해봐도 아무것도 일단 씬을 세이브 하고요. 아무것도 베이크 안 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베이크 할 정보를 유니티 알려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플레인과 큐브에 대해서만 이것을 움직여야 되니까요. 이건 목적지니까요. 두 개에 대해서만 그 인스펙터 윈도우에서요.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일 건데
네, 내비게이션 스태틱 속성을 줍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 메시지를 생성할 때 이것은 움직이지 않는 내비게이션 스태틱 정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생성해라는 뜻입니다. 이제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베이크를 하면 내비게이션 메시지가 이렇게 생성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네, 일단 씬을 한번 저장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는 뭐 아무것도 실행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캡슐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캡슐에 내비게이션 주어진 내비게이션 메시가 있으면 내비게이션 메시를 따라서 에이전트가 움직여라라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캡슐을 선택을 해서요. 인스펙트에서 내부로 검색을 해보면 내부 메시 에이전트라고 있습니다. 추가를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이전트를 추가해 준다고 해서 캡슐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윈도우에 S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C#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고요. 이름을 enemy move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enemy move를 캡슐 컬라이더의 컴포넌트로 추가를 합니다. 이제 enemy move를 더블 클릭해서요. enemy move를 열었고요. 일단 내부 메시 에이전트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내 컴포넌트 중에 내부 메시 에이전트를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유니티 엔진의 AI 네임스페이스를 유징 해줘야 되고요. 이름이 내부 메시 에이전트입니다. 이름을 m_agent라고 하겠습니다. 스타트에서 에이전트를 얻습니다. get component 쓴다라고 했죠. 내부 메시 에이전트를 얻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에서는 타겟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enemy move가 따라갈 게임 오브젝트 타겟을 지정을 해줍니다. 네, 일단 타겟을 지정을 해볼까요? 유니티에서 타겟이 활성화되죠. 그러면 스피어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피어를 타겟으로 지정해줍니다. 그 말은 이 캡슐은 스피어를 목적지로 움직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유니티 프로젝트로 돌아와서요. 업데이트해서 만약 타겟이 세팅되어 있다면 타겟 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팅하는 방법은 에이전트 멤버 중에 보면요. set destination 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에이전트가 움직여야 될 최종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것은 m_타겟의 트랜스폼의 포지션 값이죠.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여기로 움직여라 라고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재 자기 자신 게임 오브젝트를 움직여 줘야 되죠. 그렇게 하는 방법은 게임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의 포지션 값을요 갱신을 해주면 되겠죠. 그 에이전트에 유니티에 보면요 에이전트를 선택을 해보면 에이전트의 뭐 속도라든지 뭐 앵귤러 스피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쭉 찾아서 이 정보가 세팅되니까 그걸 그대로 읽어와서 쓰면 됩니다. 에이전트가 desired velocity라고요. 이렇게 목표 velocity가 주어지거든요. 그것을 현재 시간만큼 곱해주면 거리 s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time 델타 타임 이렇게 해주면은 게임 오브젝트가 타겟을 향해서요 desired velocity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빌드에서 이상이 없고요. 제대로 세팅이 됐으니까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목적지를 찾았으면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되죠. 그것은 어떻게 검사하면 되는가 하면 에이전트의 스타핑 에이전트의 이름이 네, 그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있습니다. distance to remained distance 이것은 이제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가 그 너무 가까이 가면 또 계속해서 루프가 도니까 그 내비게이션 애쉬가 뭔가 시도를 하니까 더 이상 그렇게 시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단해 주려면은요 이게 에이전트의 스타핑 디스턴스라고 있습니다. 그 스타핑 디스턴스보다 더 클 동안 움직이고 아니면 더 이상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보통 if문으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remained distance가 스타핑 디스턴스보다 크면 아직 못 찾았다는 얘기니까요. 계속해서 움직여서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빌드 한 다음에요. 유니티로 돌아와서 새로 이렇게 좀 막아볼까요? 네, 이렇게 좀 막아서 그럼 새로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열심히 틀어졌으니까요. 다시 베이크 해주고요. 프로그램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찾아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게임에서 내비게이션 메쉬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특정한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메쉬가 아니라 A스타를 직접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게임에서 A스타 직접 구현해서 내비게이션 메쉬 안 쓰고 있고 게임의 특성상 그게 더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비게이션 A스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두시고요. 유니티에서 적용하는 방법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3D 환경에서는 내비게이션 메쉬를 써서 여러분들의 캐릭터나 AI 같은 것들이 움직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시리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